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Periodic Maintenance를 고려한 2단계 조립 스케줄링 문제를 Constructive Heuristic으로 풀어나간 Constructive and Composite Heuristic for the Two-Stage Assembly Scheduling Problem with Periodic Maintenance and Max-Span Objective입니다. 해당 논문은 Export System with Application의 2022년에 기재된 논문입니다. 기존의 제조 스케줄링 연구에서는 머신들은 항상 전체 계획 기간 동안 가용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하지만 실제 많은 기업들은 교대 근무, 휴무일, 피리오딕 메인터넌스와 같이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자원들이 항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논문에선 이러한 비가용성 제약 중에서도 periodic maintenance, 즉 주기적 유지 보수 제약을 고려하였습니다. 이 periodic maintenance는 모든 머신들은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멈추게 되고 이때 잡들은 작업을 처리될 수 없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해당 논문에서는 periodic maintenance를 고려해 작업의 preemption은 허용될 수 없으며 이 작업은 반드시 측정된 처리 가능한 기간 내에 완전히 처리되어야 함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간에 멈췄다가 다음 가용 구간에서 일어서 잡이 처리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논문에서 Non-Resumeable with Periodic Maintenance, 줄여서 NRPM 환경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다루는 문제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는 주기적 유지 보수가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투-스테이지 어셈블리 스케줄링 문제의 make span의 최소화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푸는데요. 이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M개의 전용 병렬 기계가 존재하고 각 작업은 이 M개의 기계에서 각각 하나의 부품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후 2단계에서 이 M개의 부품이 단일 조립 기계에서 하나의 작업으로 조립되게 됩니다. 즉, 문제는 DPM에서 M이 1로 가는 구조를 가진 2단계 조립 스케줄링 문제입니다. 이 논문의 기여점으로는 기존 문헌에선 다루고 있지 않은 periodic maintenance를 고려한 two-stage assembly 스케줄링 문제에 관해 MILP를 제시하고 이 문제의 구조가 빈 패킹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여러 단순 빈 패킹 정책을 스케줄 구성에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 두 가지 컨스트럭티브 휴리스틱을 제안하여 실험을 진행한 것이 이 본 논문의 기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산학연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논문이 풀고자 하는 문제는 기존 문헌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이 문제를 이미 잘 알려진 세 가지 문제로 나누어 간접적으로 문헌을 정리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M이 0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문제가 단일 기계 환경에서의 Non-Resumeable PM을 고려한 Make-Span 최소화 문제로 축소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LPT나 MLPT와 같은 디스패칭 룰, PSO 혹은 빈 패킹을 기반으로 한 휴리스틱으로 문제가 풀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Availability Period가 큰 경우입니다. 이 경우 주기적 유지 보수의 영향이 사라지게 되면서 문제는 Dedicated Parallel Machine에서 싱글 머신으로 가는 문제이며 이 메이크 스팬을 최소화하는 문제와 동일해집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소규모 인스턴스에 대해서 브랜치 앤 바운드와 같이 이그젝티브 메소드, 대규모 문제에 대해서 존슨 규칙을 확장한 LCA 계열의 휴리스틱들이 제안되어 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M이 1인 경우입니다. 이때 문제는 투 머신 플로우 샵 스케줄링 문제로 기결되게 되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휴리스틱과 worst case analysis,
그리고 메타 휴리스틱 기반 접근들이 연구되어 왔고, 더 나아가 PM을 고려한 플로우샵 문제에서는 Constructive Heuristic, Iterated Grid Method, Blocking and Make Span Minimization 등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연구들이 지금 해당 연구에서 본 논문에서 풀고자 하는 데디케이티드 패러렐 머신에서 싱글 머신으로 가는 non-resumption PM을 고려한 메이크 스팬 최소화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점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해당 논문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두 단계로 구성된 레이아웃에서 n개의 잡을 스케줄링하는 문제로 각각의 잡은 n 플러스 1개의 non-resumption operation으로 구성되고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m개의 dedicated parallel machine이 존재하며 이후 2단계에서는 하나의 머신에서 n 플러스 1번째 오퍼레이션, 즉 조립을 실행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이 스케줄링 계획 구간은 availability period로 구성되며 이는 bin이라고 불리며 길이는 t로 정의되게 됩니다. 이 각 빈 내에서는 작업이 순차적으로 처리되며 이 빈과 빈 사이에는 길이가 스몰 t인 비가용 시간이 존재하여 이 기간 동안은 기계가 작업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노테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빈의 길이, 즉 머신의 가용 기간이 t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의 피지빌리티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모든 작업의 1단계 혹은 2단계에서의 처리 시간이 이 각 기간 t보다 작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결정 변수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시퀀스의 k번째 위치에서 잡 j가 처리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xjk 그리고 머신 i에서의 빈 z에서 시퀀스 k번째 위치에 처리되는 작업이 처리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베타 ikz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신 i에서 빈 z의 아이들 타임을 슬랙 zi로 나타내게 됩니다. 본 수리모형에서의 목적 함수는 make span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제약 조건으로 1단계에서 각 잡은 오직 하나의 포지션만 배치되고 각 포지션에는 오직 하나의 작업만을 할당하게 하는 1, 2번 제약식이 존재합니다. 또 3번에서 5번 제약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단계에서 작업의 완료 시간을 계산하는 제약식이고 6번에서 8번 제약은 이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각 작업의 완료 시간을 계산하는 제약식입니다. 네, 9번에서 12번의 제약은 각각의 오퍼레이션 오직 할당된 빈 내에서 처리됨을 보장하게 하는 제약식이며 마지막으로 13번 제약식은 각각의 오퍼레이션 오직 하나의 빈에만 할당되도록 보장하는 제약식입니다. 네, 다음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빈 패킹 정책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작업의 시퀀스뿐만 아니라 이 해당 오퍼레이션을 어떤 빈에 할당할 것인지에 관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 빈 패킹 정책은 문제의 피지블한 솔루션을 생성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오퍼레이션은 해당 빈에 들어가야 하며 그 빈도 실행 가능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개념은 다음으로 나타나는 데피니션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데피니션 2.1은 이 주어진 시퀀스에서 잡 j가 머신 i의 빈 z에 적합하다는 것은 이 머신 i의 슬랙이 해당 머신에서의 잡 j를 처리하는 시간인 이 pij보다 크거나 같음을 만족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데피니션 2.2는 주어진 시퀀스의 잡 j가 머신 n 플러스 1의 빈 z에 적합하다는 것은 이 잡 j가 1단계에서의 완료 시간과 이 해당 빈에서의 마지막 작업의 완료 시간 중 맥스 값과 이 잡 j의 2단계에서의 처리 시간의 합, 즉
이 잡 J가 해당 빈에 할당되었을 때 잡 J의 2단계 완료 시간이 이 빈 구간보다 자금을 만족하는 경우를 의미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정의를 만족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빈 패킹 정책으로는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는 non policy, 그리고 first fit policy, 마지막으로 best fit policy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non policy 정책은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 시퀀스 파이가 주어지게 된다면 이 잡 J는 이전 잡이 할당된 동일한 빈에 배치되게 되며 만약에 이 해당 빈이 이 잡 J를 처리할 시간보다 짧아서 이 실행 피저블하지 않다면 이 다음 빈에 배치되게 되는 정책입니다. 네, 두 번째로 first fit policy는 이 시퀀스 파이가 주어지면 이 잡 J는 머신 I에서 첫 번째로 피저블한 빈에 할당되게 되는 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베스트 핏 폴리시는 이 시퀀스 파이가 주어지면 이 잡 J는 머신 I의 피저블한 빈 중에서도 이 슬랙이 가장 작은 빈에 할당되는 게 베스트 핏 폴리시입니다. 이 아래 그림이 이 같은 시퀀스 파이에 관해서 각각의 빈 패킹 정책을 사용했을 때 각각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네, 다음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휴리스틱인 Proposed Constructive Heuristic입니다. 우선 첫 번째 Constructive Heuristic에 먼저 설명드리자면 이 Constructive Heuristic은 이 빈 시퀀스 파이와 배정되지 않는 집합인 W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각 반복마다 배정되지 않은 작업은 시퀀스 파이의 마지막 위치에 추가하는 후보 작업으로 간주되어 평가되고 이 각 작업의 적합성은 지수 psi로 측정되고 이 값이 가장 작은 잡이 이 파이의 끝에 배치되게 됩니다. 즉, 이 psi를 정의하기 위해서 아래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잡 WL의 완료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잡 WL의 처리 전 아이들 타임인 ITWL을 고려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2단계에서 처리 전 머신의 웨이팅 타임인데요. 이 다음에 세 가지 요소들을 고려함으로써 이 유휴 시간, 대기 시간, 완료 시간이 작은 작업들이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컨스트럭티브 휴리스틱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n번 반복하게 되고요. 이 모든 머신과 모든 빈을 체크함으로써 스케줄이 배정되지 않은 모든 작업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컨스트럭티브 휴리스틱입니다. 이는 이 첫 번째 컨스트럭티브 휴리스틱에서 각각의 선택된 잡들에 대해서 임프로브먼트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이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컨스트럭티브 휴리스틱과의 차이입니다. 이 두 번째 컨스트럭티브 휴리스틱의 절차로는 첫 번째로 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psi 관련해서 부분적인 시퀀스에 추가할 작업을 선택하고 이 부분 순서의 해 공간을 탐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웃 구조는 이 부분 시퀀스 내의 다른 잡들과 방금 추가된 마지막 작업 간에 교환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각각의 상호 교환은 이 빈 패킹의 FF 폴리시를 사용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아래 그림과 같은데요. 만약에 기존에 잡 2와 잡 1이 시퀀스 파이에 들어가 있을 때 이 psi를 계산해서 가장 psi 값이 작은 잡 4를 이 시퀀스의 마지막에 배치되었다고 합시다. 이때의 이 FF 폴리시를 적용했을 때의 이 맥스팬 값이 88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 4와 2의 값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서는 이제 214에서 412로 변경되게 되는데요. 그럼 이 412로 변경됐을 때의 이 메이크 스팬 값이 86으로 기존의 88보다 86으로 작아졌기 때문에 이 해는 214에서 412로 바뀌게 됩니다. 이후 이제 4와 남은 이 잡인 1과의 인터체인지를 했을 때 메이크 스팬 값이 89로 기존의 86보다 큰 값이 나왔을 때는 이제 기존의 해인 시퀀스 412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방법이 이 컨스트럭티브 휴리스틱입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추가적으로 로컬 서치 메커니즘인 노벨 로컬 서치 NLS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컨스트럭티브 휴리스틱 1 혹은 컨스트럭티브 휴리스틱 2가 완전히 이 작업 순서 파이가 도출된 이후에 적용이 되며 같은 길이 감마를 갖는 두 개의 작업 집합을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집합 A의 잡을 선택하는 방식으로는 이 지표 인덱스 J를 기반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인덱스 J는 잡 J에 대해서 1단계에서의 최대 완료 시간과 2단계 처리 시간의 합으로 정의되게 되고 이 지표에 따라서 이 잡들은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결과를 이 집합 O에 정의하게 됩니다. 이때 이 집합 O에서 연속된 감마개의 작업을 선택하여서 이 집합 A에 포함시키게 되는데 이 지금 감마개를 선택할 때 이 집합 O의 시작 부분 감마개를 선택할 수 있고 혹은 중간 부분 감마개, 끝 부분 감마개를 선택하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집합 A를 구성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집합 B를 선택할 때는 따로 집합 O를 다시 재구성하지 않고 이 기존의 시퀀스인 파이에서 이 감마개를 시작 부분, 중간 부분 혹은 끝 부분 중에서 선택하여서 이 집합 B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두 집합 A, B를 교환하기 위해서 이 A에 포함된 잡들은 하나씩 파이에서 선택되게 되고 이 각각의 작업들은 이 B에 포함된 모든 작업들과 교환하여 이 빈 패킹 중에서 이 FF 폴리시를 이용해서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기존 시퀀스 파이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인덱스 J를 기반으로 이 파이에 있는 잡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하게 된 게 이 집합 O입니다. 이 집합 O에서 이 집합 A를 구성할 때는 이 앞부분 혹은 중간 부분, 끝 부분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 집합 감마개를 선택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집합 B는 기존의 시퀀스 파이에서 감마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집합 A를 1, 6, 4 그리고 집합 B를 4, 3, 5라고 했을 때 우선 집합 A의 1을 첫 번째 잡을 선택했을 때 이제 기존 집합 B의 4 혹은 3 그리고 5 이렇게 세 개의 잡들을 순서를 교환합니다. 이때 교환했을 때 이 맨 처음 216, 435에서 246, 135로 바뀐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의 FF 폴리시를 사용했을 때 메이크 스팬이 96 그리고 1이랑 3이랑 교환했을 때 메이크 스팬은 102 1이랑 5랑 교환했을 때의 메이크 스팬은 91 이렇게 전부 모든 케이스에 관해서 상호 교환을 함으로써 이 로컬 서치 메커니즘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안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실험 평가인데요. 우선 테스트 베드는 MIF를 계산하기 위한 첫 번째 테스트 베드와 이 근사 알고리즘 비교를 위한 두 번째 테스트 베드로 구성되게 됩니다.
이 두 테스트 베드에는 문제 규모가 차이가 있고요. 이 첫 번째 테스트 베드에 대해서는 160개 인스턴스, 두 번째 테스트 베드에 대해서는 960개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문제를 풀었습니다. 또한 성능 지표로는 Average Relative Percentage Deviation인 ARPD와 평균 CPU 타임인 ACPU, 그리고 추가적으로 휴리스틱의 절차적 단계가 다름을 고려한 RPT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우선 논문은 이 컨스트럭티브 휴리스틱과 NLS의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서 이 요인 실험 설계를 진행하였는데요. CH1의 파라미터는 C1, C2, C3으로 구성되어 있고 NLS의 파라미터로는 감마와 이 PA, PB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PA, PB를 튜닝할 때에는 이 감마 값을 특정 2분의 n으로 고정하여서 이 실험을 진행하고요. 이때 결과는 컨스트럭티브 휴리스틱 1에서의 최적 파라미터는 CA가 2, C2가 1, C3이 500일 때이며 NLS의 파라미터로는 PA가 beginning이고 PB가 end일 때가 최적 하이퍼 파라미터임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음은 MILP 모델의 평가입니다. 이 MILP 모델을 풀 때 타임 리미트는 1800초, 즉 30분으로 제한을 두고 문제를 풀었고요. 이 결과인 이 테이블 5를 보면 이 T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MILP가 좀 더 많은 옵티멀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MILP 모델이 최적 옵티멀 솔루션을 주는 비율로는 전체에서 65%가량이 이 옵티멀 솔루션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제한하는 휴리스틱뿐만 아니라 이 기존 문헌에서 사용된 이 디스패칭 룰이 이 해당 문제에 맞게 수정되었을 때 어떤 디스패칭 룰이 가장 성능이 좋은지 또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이 표 6에서 보시다시피 이 빈패킹 폴리시 중에서 이 논 빈패킹 폴리시가 가장 낮은 성능을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FF의 평균 ARPD는 8.2, 이 BF의 평균 ARPD는 8.04로 이 BF와 FF 폴리시는 비슷한 성능을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디스패칭 룰 중에서도 KTK B1, B3, B4, 또 SPT와 VSHARP 이 세 종류는 이 빈패킹 폴리시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스패칭 룰 중에 가장 작은 ARPD 값을 낸 디스패칭 룰은 LCC-FF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LCC-FF의 ARPD인 2.86과 근사한 결과를 내는 LCL1FF, I27FF와 이 비모수 통계 검정을 진행했었을 때 LCCFF랑 LCL1BF와의 P-밸류는 0.233으로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고 LCCFF와 I27BF는 P-밸류가 0.014로 이 LCCFF가 통계적으로 좀 더 유의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다른 휴리스틱과의 비교입니다. 본 논문은 기존 문헌의 다른 휴리스틱을 해당 문제에 수정하여 이 제안한 알고리즘과의 비교를 진행하였는데요. 표 7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이 빈 패킹 폴리시를 적용한 휴리스틱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해를 도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non-beam packing policy, 즉 빔 패킹 폴리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가장 성능이 나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선 디스패칭 룰과 같이 BF와 FF 폴리시의 성능은 비슷한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문헌에서 제시한 휴리스틱의 성능을 비교해보면 PFF2가 SMN13BF보다 0.82가량 낮은 ARPD 값을 나타내고 있지만 CPU 관점에서는 5.5초가량 더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한된 휴리스틱의 성능을 비교해보면 CH1, 즉 컨스트럭티브 휴리스틱 1이 시간 대비 매우 낮은 ARPD 값을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CH2와 NLS 변형 알고리즘들은 매우 낮은 ARPD, 즉 0.03보다 낮은 ARPD 값을 보이고 있지만 높은 계산 비용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PD 측면에서 이 해당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 ARPD가 2.5 이하인 알고리즘에 대해 95% 신뢰 구간을 다음 그림 6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결과에 따르면 이 제한된 휴리스틱들은 통계적으로 다른 방법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 유지 보수 제약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 T값에 따른 ARPD의 결과를 표 10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경우에서 이 T가 200에서 300으로 증가할 때 이 ARPD가 증가한 후에 이 빈의 크기, T의 크기가 더 커질수록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주기적 유지 보수 제약이 완화될수록 이 모든 휴리스틱의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컬 설치 LNS의 영향입니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존의 컨스트럭티브 휴리스틱보다 LNS를 적용한 컴포짓 휴리스틱이 이 ARPD 값이 더 낮은, 즉 더 좋은 해 품질을 도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감마가 커짐에 따라서 이 계산 시간 또한 상당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계산 시간과 해 품질 사이의 가장 적절한 균형은 이 감마가 4분의 n일 때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이 LNS가 적용됨에 따라 이 계산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 메타 휴리스틱 ICA를 또 문제에 맞게 수정하여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이 메타 휴리스틱 ICA가 제공하는 해 품질, 즉 ARPD 값이 본 논문이 제안하는 컴포짓 휴리스틱 ARPD 값보다 훨씬 더 높아 본 논문이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논문은 피리오딕 메인터넌스를 고려한 2단계 어셈블리 스케줄링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목적 함수로는 메이크스팬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피리오딕 메인터넌스 제약은 본 문제를 빈 패킹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을 시키며 이에 따라 스케줄을 구성하고 목적 함수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빈 패킹 정책이 적용되게 됩니다. 방법론으로는 이 소규모 인스턴스에 관해 MILP 모델을 설계하여 최적의 해를 도출하였으며 더 큰 사이즈 인스턴스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컨스트럭티브 휴리스틱을 설계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 컨스트럭티브 휴리스틱에 의해 생성된 시퀀스 내에서 일정 수의 작업을 교환하는 방식에 기반한 로컬 서치 메커니즘을 추가로 제안하였습니다.
결과로는 기존에 제시된 이 디스패칭 규칙의 경우 LCCFF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이 제한된 휴리스틱 CH1과 이와 관련된 LNS 변형 알고리즘이 기존 문헌들이 제시한 휴리스틱보다 더 낮은 ARPD 값을 제공하면서도 더욱 경쟁력 있는 CPU 시간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제한된 휴리스틱인 CH2와 LNS 변형 알고리즘들은 더 많은 계산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이 ARPD 측면에선 가장 우수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이 토탈 컴플리션 타임이나 이 납기일 기반으로의 목적 함수와 같은 새로운 목적 함수를 분석하는 것으로 향후 연구를 설정하였고요. 또한 최신 휴리스틱들을 메타 휴리스틱에 내장했을 때의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는 추가 연구도 수행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다음으로 오피니언입니다. 제가 생각한 본 논문의 강점으로는 기존에 다뤄지지 않은 어셈블리 스케줄에 피리오딕 메인터넌스 제약을 추가하여 이 non-reasonable 잡의 문제를 모델링하고 이 피리오딕 메인테넌스를 단순히 시간 제약이 아닌 빈 패킹 구조로 해석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비교를 위해서 앞선 선행 연구들의 디스패칭 룰이나 메타 휴리스틱을 본 문제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약점으로는 MILP와 휴리스틱의 테스트 베드를 분리하여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같은 사이즈에서 비교가 부재하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 규모에서 최적해 대비해서 휴리스틱의 성능을 직접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MILP 실험 결과에서 이 ARPD 값을 도출할 때 비교 최적해 값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았으며 LNS 적용 시에 높은 계산 비용으로 인해서 이 ICA를 수정하여 비교 실험을 수행하였으나 이 ACPU를 포함하지 않고 ARPD 관점에서만 성능을 비교했다는 점이 본 논문의 약점이 아닌가 생각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